원전산업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정기신문의 오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내빈 여러분과 발표 및 패널 분들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정기신문 유희덕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과장을 맡으셨습니다. 다음은 발제를 맡으신 단국대학교 문주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제를 맡으신 한국수력원자력 윤병효 계속운전연구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한국압력기기공학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두산에너빌리티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석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기신문 사장님이 중요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바람에 순서가 바뀐 듯합니다. 정기신문하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좌장과 발제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제 다 불러드릴게요. 정동욱 교수님, 문지영 교수님, 윤봉호 소장님, 최영환 회장님, 임채영 본부장님, 김동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토론회는 작년 11월쯤에 기획이 됐던 거고, 그때쯤에는 이제 연말을 넘기지 않고 11차 정기본이 이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늘 배포된 자료에 인사말 이런 것도 전부 다 11월 달에 다 써가지고 옛날 버전입니다. 어쨌든 뭐 탄핵 정국은 계속되고 있지만 11차 정기본은 지난 21일 확정되고 공고됐습니다. 지난달 그 이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권하고 있던 이제 중도 좌파 이제 삼민당에서 이제 중도 우파 쪽으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기민당하고 기사당 연합으로. 그 정권 교체의 그 핵심은 경제 부진이 이제 핵심이고요. 지난 2년 올해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에너지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제 4월 달에 연정이 구성될 텐데, 새로 그 총리로 유력한 그 이름이 프리디 힐이 메리치
메리츠 증권은 아니고요. 메리츠 이분이 선거 기간 동안에 원자력하고 SMR R&D를 재개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탈리아, 뭐 스위스, 스웨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탈원전을 선호했던 나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재고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펠리세이드나 TMI 같은 이제 중지되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금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웃나라 일본은 제7차 이제 애기본에서 그동안에 후쿠시마 이후에 원자력의 점진적 축소를 이제 에너지 정책에 꼭 담아왔었는데 그걸 이제 그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 한 6% 정도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애기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우리도 이제 다행스럽게 10차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1차 정기본에 신규 원전 물론 이제 뭐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신규 원전 SMR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정책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추세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신규 원전 2기, SMR 1기 뭐 이런 정도가 지금 2038년까지 준공되는 것은 반영이 되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장 신규 원전은 신규 부지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고 뭐 10개 이상의 계속 운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SMR 개발도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엊그제 통과된 고지방패부 특별법에 의해서 고지방패물 처분 중간 저장 처분 뭐 건식 저장 이런 등등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할 일은 무지무지 많고 제 생각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이런 정보나 지식들이 공유되고 뭔가 새로운 건설적인 대안이 조금이라도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노동석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패널 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문주현 교수님께서 무탄소 시대 대형원전 SMR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큰 박수로 문주현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주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탄소 시대의 대형원전과 SMR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앞에 저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분 안에 다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말을 좀 짧게 하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서 30분 안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입니다. 이 데이터는 5년 전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발전하고 산업 부분에서 우리나라 총 배출의 한 73%를 이제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실효적으로 감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 오른쪽에 보면 최종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5년 전이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의
75%가 열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전기보다 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로 이제 그 산업 공정열이나 난방에 쓰이는 그런 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에너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든 열이든 간에 이것을 생산하는데 그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화석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석탄과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것을 어떻게 청정 에너지로 변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전기나 아니면 우리가 쓰이는 열 에너지에 대한 그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과 그다음에 또 우리 가게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재력이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그다음에 값싼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재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갖고 온 그런 그림인데요. 요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잠깐 4년 정도 이제 임기가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기조로 가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 퇴임 후에도 이런 그 탄소 중립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후 변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아까 우리 노동석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1차 전기본 같은 게 나왔지만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즉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다 과도하게 늘리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그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 현실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입증된 기술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와 그 다음에 환경을 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체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그 우드 맥킨지라고 해서 그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데요. 이 우드 맥킨지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산업 또는 수송, 건물 에너지 이런 분야 등에서 전력화 그리고 또 수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도에 전력화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 이거를 66%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66%면 우리나라 어떤 전 에너지 전 부문에서 3분의 2가량을 전부 다 전기의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전기를 뭐로 생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그러니까 전력 생산 과정 중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세 가지 세 장의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이용을 확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이 원자력 이용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 대형 원전이 할 수 없는 이런 분야에 원자력이 이제 필요한 분야가 있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원자력이 필요한 분야가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석탄 발전소를 우리 원자력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 공정이나
아니면은 난방용 열을 우리가 SMR로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수소 생산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원자로가 바로 이제 SMR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SMR은 크기를 소용한 것도 있지만 모듈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체화를 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와 일체화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SMR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전 제작을 하고 사전 제작할 수 있고 이동과 그 다음에 설치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그 모듈화나 일체화라고 한다는 장점이 부각이 되진 않겠지만 나중에 시장이 성숙된 그런 시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가전 마트에 가서 가전제품을 사서 주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집에 가서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성 SMR 제품을 이제 그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바로 단기간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원자력 선진국들은 다양한 종류의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그 상실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기술 그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SMR 투자에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SMR 규제 절차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D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SMR을 갖다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그 어떤 기반을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다 SMR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형원전과 SMR은 원자로라는 특성은 동일하지만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형원전과 SMR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그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형원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기저부가 역할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수요가 아주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대형 원전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대형 원전이라고 한다는 것이 마냥 늘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제한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 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전을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해체된 부지에다가 다시 좀 더 그 용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좀 더 뭐랄까 그 안전성이 향상된 그런 원전들을 이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입지 제약이 이제 완화되어 있는 그러한 원자로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 그 기저 부활하기보다는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이런 분야들에 또는 업종들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지, 그러니까 기존의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배전망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다가 SMR로 대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 후반쯤 가게 되면 대부분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제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그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대체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ISMR 같은 경우에 2038년까지 첫 호기를 건설하는 그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개발 시점,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대규모로 이제 폐지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단기 10년 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좀 장기적으로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산 에너지원으로서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철강 공장 등 그런 곳에 열을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수소 생산하는데 이 SMR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이 SMR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즉 DOE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발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기를 그러니까 즉 그 친환경 그 전기로 그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 경제를 그 유지를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이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목적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0개 이상 정도, 그러니까 즉 370개 화력 발전소 중에서 300개 정도는 이 원자력 발전소로, 그러니까 SMR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전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결과, 그러니까 그 애플을 통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노화력 발전소를 대체를 했을 때 완전히 신규, 그러니까 부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배전망을 이제 구축하고 완전히 신규 건설하는 그런 비용에 비교해 봤을 때 30% 이상 그 건설비가 이제 그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갖고, 그러니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2037년, 그러니까 즉 11차 전기보 실무하는 기준을 봤을 때 12기가 38년까지 폐지가 됩니다. 6.7기가와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발전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에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여기에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지에 SMR을 어떻게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차세대 이제 먹거리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을 직접 그러니까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냉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물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와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전기하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물을 또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 원자력 말고는 없습니다. 뭐 LNG 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LNG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LNG로 하게 됐을 때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제품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손실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중에서도 SMR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강점 분야인 산업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철강이나 화학, 뭐 자동차 이런 산업들인데 이들 산업들 자체가 그 탄소로 배출이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정 수소 공급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가격 경쟁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의 값이 쌓야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SMR이 되게 딱인, 제격인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SMR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수소 생산과 관련된 역할인 그 슬라이드인데요. 어쨌든 이 수소 이용 확대도 전기, 그러니까 즉 청정 전기 이용 확대와 함께 수소 이용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2050 탄소 중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탄소 배출도 없고 생산 단가도 낮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자력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SMR만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포럼 자체가 그 처음에 국회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께서 오시면은 이 SMR을 좀 이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협조를 구해서 법률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이 다른 거보다 이 노석탄 화력 발전소를 SMR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률을 이제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다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전소 주변적 지원의 검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법도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발전사업자, 즉 원자력을 전기로 생산하는 그 분야에 한해서 거의 한정을 해가지고서 그 어떤 건설 허가라든가 운영 허가 이런 것들이 쫙 그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겠던 것처럼 원자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전기 생산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반도체 산업에 가가지고서 직접 그 공급한다든가 열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업자 이외에 다른 그런 원자력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안전 요건들을 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나머지 4개 그 법에 대해서만 어떤 것들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한해서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됐으면 좋은 건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의 경우에는 이 법은 그러니까 전력 생산 수단, 우리 이제 여기는 원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생산 수단에 따라서 전기사업 허가를 이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SMR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한다게 되면은 이게 그 전기사업법에서 그러니까 허가한 사항에 대한 중요 변경 사항이 됩니다. 즉 원동기를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출력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이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사업자가 즉 SMR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 중요 변경 사항을 그러니까 즉 허가를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전기사업법에 아직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허가 기준에 이 SMR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SMR로 만약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SMR이 원자로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준하는 그런 안전성 그 심사와 검사가 이제 그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사업법에 이 변경 허가 심사를 할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분산에너지원으로서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열이나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 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에서는 전기보다는 열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SMR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생산보다는 열 공급해주는 그런 이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열병협 발전소를 그러니까 즉
LNG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열병합 발전소를 SMR로 대체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규정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이 심사를 할 때 이제 SMR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규 원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SMR을 갖다가 이 SMR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그러니까 이 법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그 걸림돌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법 조항에 모순이 있습니다. 즉 제 2조를 보게 되면 정의가 돼 있잖아요. 법에 보면 제 2조 2항까지 이 법의 2조 2호를 보게 되면 분산 에너지 사업을 저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2조 1호를 보게 되면 분산 에너지 2조 2호는 분산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조 1호를 보게 되면 2조 1호는 분산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분산 에너지. 근데 분산 에너지에 원자력, 그러니까 즉 이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이 SMR을 이용해서 이 공급해주는 전기든 열이든 뭐를 공급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분산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2조 2호에 분산 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SMR 즉 중소형 원자력 발전 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분산 에너지 사업에 사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모순된 조항을 해결을 해줘야 우리 이 SMR을 이용을 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2조 2호를 보게 되면 억지로 이제 만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 이 분산 에너지 범위에 보게 되면은 전기 사업법에 다른 것들은 사실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즉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서 이걸 우리 중소형 원자로가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억지로 우겨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바꿔야 되냐면 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ISMR 그 개발하는 그 발전 용량을 보게 되면 지금 680메가와트잖아요. 한 모듈당 170이니까 6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저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4개 모듈을 갖다가 쓰지 못하고 3개나 아니면 2개밖에 쓰지 못하는 즉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과 어떤 그 뭔가 효율을 위해서는 500메가와트가 아니라 저걸 한 700메가와트 정도 저렇게 바꿔야지만이 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이 중소형 원자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사실 조금 어려운 그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빠른 시간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제 그 바꿀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에 따르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든 그 반경 5km 내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 발전 그 기금, 그러니까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통해서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하나 이제 조금 이게 개정을 그러니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해서 운영하는 시점 그 기간 동안 즉 트랜지션하는 기간 동안에 이때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SMR로 대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니면 뭐 어느 특정 시점부터 건설하기 해서 운영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항을 개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SMR로 대체를 하는데 조금 더 이 수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요동치는 여기 국제 정세론에서 어쨌든 원자력 이용,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력 이용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SMR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원자로에 대한 역할을 적절히 분담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 중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용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MR 활용을 좀 더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문주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 윤봉효 계속운전 연구소장님께서 계속운전 준비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큰 박수로 윤봉효 소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분단에 인사드린 한수원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계속운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봉효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 드릴 내용은 현재 이제 저희 한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속운전 준비 현황과 그 이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저희가 발표를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먼저 계속운전 추진 현황과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운전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수원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저희가 총 10기의 계속운전 10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시작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원안위에 제출을 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리 2호기는 2024년 4월에 제출을 해서 본심사가 진행 중이고 운영 변경 허가도 23년 3월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심사 막바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원전들도 현재 진행 중이고 이제 월성 2, 3, 4호기가 이제 평가서는 24년 4월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현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고요. 요게 끝나면은 이제 그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한 수정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서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서를 제출을 할 때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은 이제 그 수명 평가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최신의 기술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기기 수명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원안법 시행령에 따라서 최신의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많이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이 문구를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제 원안위에서는 개통 구조물 기기에 대해서는 최신의 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운전을 그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발전소가 뭐 이제 40년 수명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고철 덩어리가 된 발전소를 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요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한수원은 사업자는 발전소가 건설돼서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계속운전에 이르는 수명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발전소를 정말 조이고 닦고 열심히 보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이제 경련열화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발전소의 모든 중요한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 경련열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경련열화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방정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그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발전소 그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그 예방 정비한다든지 또 발전소의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그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는 리스크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소의 중요한 안전기기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및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발전소의 각각의 기기들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에 따라서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그런 그 설비들의 어떤 현 상태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가동 중 시험이나 정주기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는 기기들 그런 기기들이 이제 저희가 운전 중에는 사실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기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서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오버홀 주기마다 규제기관에서 오셔서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검사하시고요. 또 수시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발전소의 모든 설비는 설비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좀 이게 성능이 저하됐다라고 일정 성능 이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교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이제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계속운전 보고서에서 제출하고 있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래 매 10년 주기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마다 요 위에 있는 모든 액티비티들과 발전소의 운영, 절차서 뭐 이런 부분들 다 망라해서 10년 주기로 안전성 평가를 해서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있고요. 또 뭐 화재 함정도 분석도 이제 화재에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안전 위험도를 이제 봐서 이것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원전들의 운전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정비했거나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발전소에 적용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0년을 운전하고 나면 쓸 수 없는 원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설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의 안전성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할 때에 그 평가될 수 있는 대상 기기 그리고 범위 그리고 방법론은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그 발전소의 운전 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자료, 시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집된 것들을 이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메인이 경련열화가 되겠습니다. 발전소가 이제 노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뭐 교체가 된 기기는 뭐 교체가 된 기기대로 그다음에 교체가 되지 않는 기기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 기기들을 정하고 이 대상 기기가 노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부식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어떤 노화를 일으키는 그 현상들을 확인하고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들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만약에 관리하고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까지 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 기기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얼마만큼을 더 쓸 수 있는가 저희가 잔여 수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여 수명을 평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10년이니까 10년까지 쓸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각 기기별로 뭐 20년, 뭐 40년 더 쓸 수 있다, 또는 15년 더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수명에 따라서 설비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교체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그런 중요한 경련 여러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발전소가 초창기에 설계할 때와 지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고에 대한 사고를 예측한, 가정한 어떤 해석들이 또 방법론이 달라졌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위에도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강풍이나 태풍 이런 것들, 기후 변화 때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에 해당 부지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발전소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해서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모두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들도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액티비티를 다 모아서 이제 계속운전 기간 동안에 안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최신의 운전 경험이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신의 운전 경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차이 분석을 수행하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술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기술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NRC 렉 가이드와 원전 도입국, 이제 도입국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 도입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 기준, 그리고 뭐 산업계 기술 기준 해가지고 이제 여러 기술 기준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거기서 이제 대상 원전에 해당되는 기술 기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소팅을 하고 그 기술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기술 기준이 최신의 업데이트된 기술 기준인가, 발전소가 설계 당시, 그러니까 건설 당시에 적용된 기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건설 당시에 적용된 기술 기준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어떤 강화된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현재 발전소의 현황에 발전소가 그 강화된 요건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런 차이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IAEA에서 보여드리는 SRS-10이라는 요 문서에서 나오는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그 해당 차이가 발전소의 어떤 안전 중요도가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요것에 안전성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안전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운전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최신 기술 기준에 대한 차이 분석과 종합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또 이제 한수원이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모셔놓고 제3자 검토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제 원안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운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10기의 계속운전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바꾸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이제 2년에서 5년 전에 계속운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을 5년에서 10년 전으로 이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행 심사 중인 10기는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원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계속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계속운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원전들에 대한 이제 그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이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 거의 만료 직전에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면서 1년 전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당 기간 지금 정지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가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한손 수행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서 제출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보고 제출, 안전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한손이 이제 검토해서 제출을 결정하고 이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 평가 심사 기간은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그 계속운전 기간에 대한 운영 변경 허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운영 변경 허가 준비를 할 때 이제 RER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의 공청회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중간에 저희가 그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결정해서 운영 변경 허가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24개월 안에 이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계속운전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운전 심사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운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 전에 재가동 전에 설비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요 안전계통 같은 경우는 모두 각각의 개별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SR 개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비 개선에 대해서 또 별도 인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성 1호기 심사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해서 사전에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설비를 개선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월성 때 그 많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압력관을 미리 교체해서 이제 규제 기간에 어떤 심사에 압박을 줬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설비 개선의 경우에는 지금 그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의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난 이후에만 이제 저희가 설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이 나야만 물론 인허가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설비 개선에 대한 인허가가 인허가가 이제 완료될 수 있고 그 인허가가 완료돼야만 구매를 진행하고 계약하고 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비 개선을 위한 이제 시간들이 좀 사업자가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운전 정지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안법에는 계속 운전 기간을 운영허가 만료일로부터 10년을 이렇게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허가 만료일에 저희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동 정지를 하게 되는데 그 가동 정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설비 개선이 완료돼야만 재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전 정지 기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정지 기간이 발생한다는 문제는 현재 이제 그 계속운전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10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현행 법으로 개정되는 한비 3사부터 그리고 이제 그 고리 2호기 2차 계속운전부터는 5에서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5에서 10년 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계속운전이라는 것이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18개월이나 20개월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이제 중간에서 여기 사업자가 어떤 답변을 제출하는 기간들은 그 심사 기간 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좀 연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수명 만료일에 10에서 5년 전부터 10에서 5년 전까지 제출을 할 수 있고 계속 운전 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10에서 5년 전으로 바꾸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10에서 5년 전에 제출한 보고서가 재가동 시점에서 너무 옛날 걸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제 원안위에서 저 유효성 평가라는 거를 3에서 1.5년 전에 다시 그 1차 그 계속운전 신청을 한 것들을 3에서 5년 1.5년 전에 또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평가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가 굉장히 이제 난감해진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효성 평가의 범위가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성 평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PSR, LER, RER이 유효한지를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PSR, LER, RE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전 자료들을 다 총망라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 그 당시 기술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운전 자료를 다시 수집해야 되느냐? 그러면 PSR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시 밟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평가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모호해서 결국은 계속운전 승인을 받고 나서도 이게 별도의 또 유사한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사업자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속운전 심사가 10에서 5년 전에 이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심사가 3에서 1.5년 전에 다 끝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는데 지금 심사를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다시 유효성 평가를 해서 또 다시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뭔가 기술 기준이 변경돼서 새로운 개선 사항이 도출되면 그러면 이거를 재가동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운전의 승인을 받은 원전에 대해서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그 승인을 뭐 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유효성 평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원안위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원안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평가 범위와 방법론을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계속운전 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이름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현재 저희가 그 10년으로 한정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10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명 평가는 이제 뭐 10년도 나올 수 있고 20년도 나올 수 있고 뭐 30년도 나올 수 있고 각각의 기기별로 수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현재는 보고서에 딱 10년만 안전한지를 이제 저희가 평가해서 내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20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설비인데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의 이렇게 장기 정지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십 년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계속 운전을 승인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10년을 운전할 수 없음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후퇴가 없는 계속운전의 기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도 개선을 저희가 이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이제 20년 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0년 허가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개선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개선 그 초기 안에서 유효성 평가라는 그런 이제 이상한 유효성 평가라는 그 제도를 그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매 이제 계속 운전 이후에도 계속 PSR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주기로 계속 PSR을 수행하고 그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20년을 승인을 주더라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가 10년 주기로 계속운전 PSR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전성을 그럼 20년을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20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요. 계속운전을 고려해서 평가할 때에 물론 교체할 대상 기기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뭐 10년까지만 평가했을 때는 교체 대상이 아니었다가 20년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수명이 안 나오면 교체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는 이때 이제 장기 교체 계획을 이렇게 사전에 수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설비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유연하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적인 원전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안전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운전을 그럼 20년 허가한 사례가 있느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이 있고요. 또 헝가리, PSR을 수행하고 있는 헝가리나 네덜란드, 브라질, 핀란드 같은 원전들 나라들도 지금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20년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SR을 수행하면 10년 주기로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PSR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운전 20년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순 10년에 대해서 이제 운전을 보장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원안법에 그러니까 운전 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을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소가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유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장기 정지가 됐을 경우를 지금 수명에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휴지 상태, 해결료가 다 인출돼 있고 운전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는 발전소의 어떤 피로나 이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경련열화 현상이 매우 이제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전 기간 안에 포함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료 장전 이후부터 장전 후에 초기 임기부터의 계속 운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운전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그 연장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정지를 하지만 정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운영 허가 제도가 있고요. 일본도 후쿠시마 때 이제 신안전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설비 개선을 했는데 이때 소요 기간을 계속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제 장기 휴지 기간이 있었던 원전들에 대해서 그 정지 기간들을 수명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들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을 좀 보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10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휴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휴지 기간을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그 휴지 기간만 별도의 이제 그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이제 평가해서 순 10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별도, 휴지 기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사업자가 평가를 해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제언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속운전에 대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윤봉효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